네, 안녕하세요. 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우리가 수입신고를 관할지 세관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할지 세관이라는 것은 수입신고를 할 당시에 신고 대상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을 뜻합니다. 수입자가 서울에 있더라도 수입신고할 당시에 물건이 인천공항에 있다. 그럼 인천공항 지역, 인천공항이라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물건을 보세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성수동 보세창고로 보세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신고를 합니다. 그럼 서울 성수동을 관할하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세관에 하는 거죠. 아무튼 이 관할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 신고한 내용을 어멘드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먼저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이 결제 통보를 하면 그 다음에 관세와 부가세 등을 납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납부 방식이니까요. 세금을 납부를 해야지 수리가 되니까. 자, 근데 수리가 되기 전에 수입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가격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원래 정상가가 100불인데 80불로 했다든지. 자, 우리가 가격 신고를 80불로 왜 했을까? 예를 들어서 커머셜 인보이스에 물건의 정상가가 100불로 되어 있고 디스카운트 20% 그리고 80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입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제는 80불을 하는데 수입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관은 디스카운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관이 디스카운트를 인정하는 경우는 현금 결제 방법이 현금 결제라든지 수량 할인, 예를 들어서 10만 개 오더하면은 5% DC, 20만 개 오더하면은 10% DC, 이런 내용을 해외에 있는 수출자한테 받아와서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세관은 디스카운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자체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커머셜 인보이스의 가격대로 수입 신고를 하는 거지만 이때는 커머셜 인보이스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어떤 믿음 하에 그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여튼 그런데 정정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잘못 신고했거나 아니면 HS 코드, 세 번 부호라고 하는 HS 코드를 잘못 잡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되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정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금을 냈습니다. 그럼 수리가 되겠죠? 그죠? 자, 참고로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가 입항전 신고 있죠. 항공화물이라든지 FCL 같은 경우는 입항전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입항전 신고는 입항전에 수입 신고를 해서 세관이 괜찮아 세금 내 라고 해서 세금 내잖아요. 입항 전에 수리가 됩니다. 입항 전에 수입 신고 필증이 나와요. 근데 LCL의 가장 빠른 수입 신고는 반입전 신고입니다. LCL은 입항전 신고가 안 되죠. 그래서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를 하는 게 LCL 거는 가장 빠른 수입 신고에 속합니다. 근데 LCL은 보세구역 도착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더라도 반입주로서 CFS에서 반입을 잡아줘야지만 수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LCL 건 진행을 할 때 반입전 신고가 되더라도 수리는 반입 이후에 된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어쨌든 수리가 되고 나서 내가 수입 신고 자체를 잘못했구나 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입 신고를 잘못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HS 코드를 잘못 짰거나 가격 신고를 잘못하거나 어떤 과세 가격을 계산할 때 가산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가산 금액을 놓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산 금액이라는 것은 커머셜 인보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물건이 수입지의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되기 전에 발생된 비용들이 있습니다. 바이어가 별도로 커머셜 인보이스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수출자 혹은 수출지에 있는 제3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선적점 검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면을 독일에서 사서 중국 수출자한테 주고 이대로 만들어라 라고 했다든지 뭐 디자인 시안을 뭐 이탈리아에서 사서 뭐 중국에 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생산 지원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HS 코드를 잘못 잡아서 혹은 가격 신고를 잘못해서 혹은 기타의 이유로 과세 가격을 잘못 잡아서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세금은 1,20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1,0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럼 200만 원을 덜 낸 거죠. 부족하게 낸 거죠. 그래서 수리가 되고 나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는 상황에서의 어멘드 있죠. 이거를 우리가 보정신고라고 합니다. 보정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HS 코드가 5%짜리인데 수입신고를 3%로 했다든지 그럼 덜 낸 거죠, 세금을.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과세 가격에다가 가산금액을 생산지원비라는 가산금액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안 했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세금을 덜 냈다는 사실을 수리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정정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정신고라고 하고, 이 보정신고는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정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게 보정신고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즉 보정기간이 지나서 내가 세금을 덜 냈구나를 알고 다시 어멘드를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이 보정신고와 수정신고는 공통점이 있죠.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더 내겠습니다냐, 6개월이라는 보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더 내겠습니다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의미로 수입 신고한 거를 보정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면 HS 코드를 바꾸거나 과세 가격에다가 그 어떤 가산 금액을 미처 그 가산을 하지 못한 가산 금액을 반영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그 보정 신고일로부터 혹은 수정 신고일로부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의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죠. 그 납부 기한이 원데이입니다. 하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 신고라든지 수정 신고를 하시기 전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을 내가 확보를 하고 나서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수리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세금을 원래는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뭐 1,300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죠. 적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세금을 3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오납 환급이라고 하거든요. 과오납 환급, 경정 청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오납 환급입니다. 일단 이 환급이라는 것은 관세를 납부한 것을 돌려달라는 거라서 세관한테 과오납 환급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관이 검토를 하고 나서 환급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뭐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2개월, 3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오납 환급권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3개월 정도 뒤에 환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 될 겁니다.
하여튼 이게 과원화 환급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수정신고라든지 보정신고는요, 세관이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추가적인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근데 환급을 해달라. 과원합, 내가 과하게 관세를 더 많이 냈으니까 환급해달라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원합 환급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수입 신고를 할 당시에 FTA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서 그냥 기본 세율이라든지 WTO 협정 세율을 내고 그 다음에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사후에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후에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 그게 뭐 가장 대표적인 이 과원화 환급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로 환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세 환급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세 환급은 이제 관세법상의 환급이 있고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환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법상의 환급은 크게 이제 우리가 뭐 실무적으로 겪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건을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내죠. 관세율이 0%이지 않는 이상, 그죠? 관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수입할 때 관세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신고 대상인 이 물건이, 신고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거를 전제하에 미리 내는 거죠. 근데 물건이 100개가 들어왔는데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당 관세를 10,000원을 냈어요. 그럼 100만 원 내죠. 근데 80개는 정상이고 20개가 불량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계약 상위 물품. 어떤 그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약 상위 물품. 법률상의 용어로는. 근데 실무적인 용어로는, 법에서 얘기하는 용어는, 네, 계약 물품, 계약 상위 물품.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이제 위약 물품이라고 그러죠. 그죠? 불량 물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나는 모델 A를 오다했는데 모델 B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 상위 물품, 혹은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할 때는 위약 물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0개는 국내 소비자한테 팝니다. 그러면 수입자가 국가에 납부한 관세를 소비자한테 어떤 제품을 팔 때 소비자 가격에 붙여서 파니까 정가를 시킨 거죠. 그죠? 정가를 시킨 거죠. 소비자가 그 물건을 이제 소비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수입자가 국가에 관세를 내고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 소비자한테 관세 받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정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20개는 불량이죠. 그래서 이 불량 제품을 해외에 있는 그 기존 판매자한테 무상으로 반품을 하는 수출을 하거나, 혹은 세관이 지정을 하는 보세 창고에 반입을 시켜서 폐기 처분하면은 국내에서 소비가 되지 아니했죠. 그러면 우리가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소비될 것을 전제하에 관세를 내는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관세법에서의 계약 상위 건에 대한 환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원화 환급,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이제 관세법상의 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환급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과원합 환급이라는 것은 관세법상에 나오는 환급입니다. 그죠?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국내 제조사가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에서의 환급이 아닙니다. 물건을,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고 그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했죠. 그리고 물건을 수출했어요. 그럼 그 원재료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했죠. 그죠? 그래서 수출을 하게 되면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는 관세법상의 환급이 아니라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환급입니다.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 원칙은 유상 수출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자, 하여튼 이제 이 과원화 환급은 관세법상에서의 환급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과원화 환급은 관세법상에서의 어떤 과원화 환급 사례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TA 사후 협정 세율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이 배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선국가이기 때문에 트럭이라든지 철송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북한은 다 막혀 있잖아요. 북한은 그냥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대만처럼 선국가죠, 지금. 어쨌든 배나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운송사는 즉 선사 혹은 항공사가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사 혹은 항공사가 주체가 돼서 세관에 입항되는 적하 화물의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럼 세관이 그걸 검토를 하고 문제 없으면은 우리가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기초로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 거죠. 입항 적하 목록 제출은 이러한 운송사에서 BL 단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기초로 우리가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신고를 합니다. 자, 근데 수입 신고를 할 당시에 FTA 원산지 증명서, FTA Certificate of Origin, 그러니까 CO, FTA CO가 없어요. FTA CO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WTO 협정 세율이라든지 기본 세율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조정 세율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그 세율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기본 세율, WTO 협정 세율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수입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기본 세율이 8%고 WTO 협정 세율이 6.5%다. 그럼 더 낮은 세율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5%로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세율이 8%고 WTO 협정 세율이 16%다. 그럼 8% 신고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덤핑 방지 관세 이런 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도자기재 타일이라든지 대만산 스테인레스 이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그 덤핑 방지 관세가 나오는데 이 덤핑 방지 관세는요. 예를 들어서 기본 세율이 8%고 WTO 협정 세율이 16%잖아요. 그럼 8% 플러스 덤핑 방지 관세율 해서 관세가 나와요. 기본 세율이 8%고 덤핑 방지 관세가 20%잖아요. 28% 나옵니다. 관세가.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이제 기본 세율이 8%고 WTO 협정 세율이 16%예요. 덤핑 방지 관세 나오는 제품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수입 신고를 할 당시에 8%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물건이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한미 FTA 협정 세율. FUS라고 지키는데 한미 FTA 협정 세율이 예를 들어서 3%예요. 여러분들 FTA 협정 세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0%가 아닙니다. FTA가 발효가 되면은 0%로 바로 이렇게 그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제품들은 단계적인 철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A 협정 세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율이 0%는 아닙니다. 자, 근데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한미 FTA 협정 세율 3%를 적용 못 받습니다. 그럼 8% 내고 수입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건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해외에 있는 수출자, 미국 업체한테 받으면 수리되고 나서 협정 세율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FTA 사후 협정 세율 신청입니다.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 협정 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내국법입니다. 우리나라 내국법입니다. FTA 협정에서 협정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의 수입자한테도 적용이 되고 태국의 수입자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수입지일 때 수입 신고할 당시에 FTA 원산지 증명서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사후 협정 세율을 신청할 겁니다 라는 의사 표현을 수입 신고할 당시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할 당시에 FTA CO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없으면 협정 세율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입 신고할 당시에 내가 나중에 사후에 협정 세율 받겠다, FTA 협정 세율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이거를 세관에 제출해서 협정 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필증,
FTA 원상인 증명서 4번, 원본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운송 원칙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BL 4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이게 바로 이 관세법상의 환급, 과온화 환급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수입 신고를 해서 수입 신고한 내용을 이제 그 어멘드하는 부분, 수리되기 전에는 정정, 수리 이후에 세금을 덜 냈다 라고 하면서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게 바로 보정신고인데, 보정신고는 6개월이라는 기간, 즉 보정기간이 지나 그 보정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정신고라고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수정신고, 세금을 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는 게 바로 이 과온화 환급 부분입니다. 근데 과온화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정신고라든지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기한은 다음 날까지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좀 중요한 게 우리가 관세사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죠. 관세사는 그 수입신고 필정에 보시면 신고인이라고 나와요. 수입신고를 해주는 그 신고인인데, 이러한 그 말씀드린 뭐 보정신고나 수정신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그 건, 해당 건을 수입신고를 해준 관세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우리가 수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 5월 말인데 지금 와서 이 건에 대해서 보정신고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세사를 3월 달에 바꿨어요. 그럼 지금 3월 달에 바꾼 지금 관세사한테 1월 달 거 보정신고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1월 달에 내 수입건을 수입신고해준 그 관세사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